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하나디펜스가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종 후보에 올라 수주를 목전에 뒀지만 이스라엘 방산기업 LB 시스템즈가 필리핀 육군의 호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 매체인 이스라엘 디펜스는 필리핀의 밀리터리 블로그인 맥스 디펜스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스가 필리핀에 경전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군 당국은 경전차 사업자로 LB 시스템즈를 낙점하고 프로젝트 선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필리핀 예산관리부가 지난 23일 필리핀 육군 경전차 및 차륜형 병력 수송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 총 사업비 중 초기 자금 15%에 대한 자금 지출을 확정하면서 파트너 선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LB 시스템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러피언 랜드 시스템과 테코 엑스카리버 아미와 손잡고 만든 아스코드2 궤도형 장갑차와 판두르2 차륜형 장갑차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신형 사브르 경전차를 제안해 최종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사브르 경전차는 아스코드2 궤도형 장갑차와 판두르 차륜형 버전을 포함해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LB 시스템즈의 사브르 솔루션은 무장 전투 차량의 효과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사용하고 전투에서 입증된 장갑 차량과 포탑을 기반으로 한 사브르 솔루션은 모듈식 설계를 통해 궤도형 또는 차륜형 플랫폼에 동일한 105mm 포탑을 사용해 안정적인 고성능 화력을 전장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LB 시스템스는 당초 제안에서 오스트리아의 아스코드2 장갑 전투 차량과 역시 같은 국적의 오스트리아의 판두르2 전차 버전을 제공했습니다. 엘빗은 아스코드2 장갑 전투 차량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만든 히팩 105mm 탱크 포탑을 사용했지만 기관총과 서브 시스템은 LB 시스템즈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엘비사는 또한 필리핀 육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스코드 포탑을 판두르2 전차에 통합시켰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육군이 엘빗의 제안에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자 LB 시스템즈는 제안을 수정하고 대신 새로운 사브라 경전차를 제안했습니다. 메르카바 제조사인 만탁의 지원과 남아프리카 포탑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포탑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경전차는 여전히 아스코드2와 판두르2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의 K21105와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의 하리마오 M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자동 로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로딩 시스템을 위해 경전차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이라는 필리핀 육군의 요구 조건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당국이 LB 시스템즈를 택한 건 가격 경쟁력 외에 호환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LB 시스템즈의 베스트셀러 포인트인 공통적이고 호환되는 전장 관리 시스템과 지휘 통제는 물론 사격 통제 및 통신 시스템 등이 필리핀 군 네트워크 시스템과 호환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수주전에 참여한 하나디펜스는 경전차에 한국산 BMS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필리핀 군 장비와 필리핀이 주문한 이스라엘 BMS와 작동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필리핀 군 당국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44대의 경전차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억 8,500만 달러입니다. 당초 이번 수주전에는 하나디펜스와 인도네시아 핀다드 터키의 FNSS 외 제너럴 다이나믹스 유러피언 랜드 시스템도 참가해 경합을 벌였으나 GDELS가 탈락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K21105 경전차를 내세워 수주전에 참가했고 인니터키 합작사는 하리마오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디펜스가 유리할 것이라는 업계 분석과 달리 최종 공급업체로 이스라엘 LB 시스템즈가 선정되면서 하나는 아쉬운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밀리터리 블로그인 맥스 디펜스에 따르면 한때 필리핀 육군이 한국의 경전차 프로젝트를 선호했는데 이는 가격 대비 가장 많은 수의 유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일부 탱크의 조립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필리핀 육군의 요구 사항에 잘 대응하여 이번 경전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제 무기가 동남아시아의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인 점입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에 대해 말해보면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 후 프랑스에게 무기금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군수물자 조달에 상당 부분을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50년대부터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6일 전쟁 전 프랑스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를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하고 공격해 대승을 거두자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의 절박함을 뼛속 깊이 체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등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첨단 기술들을 축적합니다. 특히 IAI는 미사일 시스템과 위성, 전자 및 레이더 기반의 전투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주요 생산품들은 소형 군사위성 및 상업용 위성과 레이더와 센서 및 미사일과 첨단 전자장비 등 작지만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무기체계들입니다. 방산 선진국들이 소홀히 하는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산물들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이스라엘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의 성능 개량이나 체계 통합에서도 이스라엘은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는 이스라엘군 내수만으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부터 수출을 전제에 두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방산 총 생산량의 약 80%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도 서방의 거대 방위산업 업체와의 경쟁을 피해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이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이스라엘과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